자, 여러분들, 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 얘기는 바로 어디에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 있죠? 그죠? 이, 우리 신고서에 보면, 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다는 거예요. 불공제 매입세액이 여기에 있죠.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의 내역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불공제됐는지를, 그죠? 과세당국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불공제, 그죠? 불공이잖아요. 공제받지 못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일반 매입이 1,000만 원 있고, 그죠? 여기 100만 원 있고, 여기에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이 300이 있으면요, 여기 3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중에 결국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30만 원을 불공제한다 했는데 이 내역서 있죠. 도대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불공제했는지를 밝히는 맹세표가 바로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서라는 서식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가보면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에 여기 가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탭이 3개가, 탭이 4개가 있어요. 하나, 셋, 4개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이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은 크게 이제 큰 토픽이 이제 3개가 있는 거야. 3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금구리 스크랩 빼고,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공제해주지 않는 항목이 7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명 이걸 7종의 불공사유래요. 7개의 불공제사유.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뭐 경차는 되고, 그죠? 개별 소비세 대상인 승용차 같은 거 안 된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걸 불공제됐는데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적으면 되겠고, 그게 본 게임이 아니에요. 요거야, 지금 우리가 하려는. 얘는 그냥 어렵지 않는 거니까 충분히 이전에 학습에서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보면 공통매입세액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탭키가. 탭키가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공통매입세액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분계산으로 돼 있죠.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2개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탭키가 2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산은 언제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확정 때만 가능하다. 우리 예정 때는 정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확정 때만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탭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지금 한 있죠. 안분 계산의 사후 관리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죠? 안분하고 정산하고, 그리고 그 내역이 뭡니까? 이후 기간의 면세비율의 정감을 추적해서 사후 관리 규정이 바로 납부세액 뭡니까? 계산이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 선생님을 읽어보면요, 얘를 잘 내요. 그래서 세무 2급에서는 얘가 뭐예요? 안분계산이 95%가 얘가 나와요. 납부세액 재계산 문제 찾아보면요, 한 5, 6년 전에 한번 나왔는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이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요. 재밌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논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선생님을 읽어본 얘를 별로 안 내니까 뭐예요? 얘를, 그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지 반반 정도로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연도에마다 유행을 좀 타는데요.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는요, 바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공통이란 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인데 어떻다는 거야?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인데
얘가 왜 이래? 그렇죠. 이거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인데 뭐야? 이 매입세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통이라는 말이다, 그죠? 그리고 이 공통매입세액의 개념은 바로 겸용사업자 얘기입니다. 겸용사업자의 과세 문제다. 겸용사업자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겸용사업자의 정의는 과세와 면세를 겸하고 있는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과세사업자만 해당이 되면요, 이런 문제 나타나지 않고요. 내가 면세 사업만 영위하면요, 당연히 부가치세법에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신고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겸용사업자는 우리 현재 취급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사업자로 봐서 뭡니까? 모든 신고 의무를 하게 하죠, 그죠? 맞잖아요, 겸용사업자. 그러면 겸용사업자의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타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안분계산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요거는 이제 안분하고 예정 때 만약 했다라면 정산하는 구조를 가진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납부세액 재계산이 되겠습니다. 두 개 나타난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이 서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문제가. 자, 그러면 이 안분계산이 어떤 건지 보자. 그럼 겸용사업자를 만약에 가정하니까 뭐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 우리 회사는 그죠?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과세하고요,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겸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CD 같은 거는 과세고 도서는요, 면세가 됩니다. 우리 교보문고 가면 이렇게 그죠? 과세 면세를 같이 겸하고 있는 사업자가 되죠. 매입합니다. 네, 3월 10일 날 매입했다 할게요. 매입. 이게 뭐죠? 운반용 카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큰 있죠. 서점 같은 데 보면 뭔가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르지 않고 카트가 있어요. 조그만한 있죠. 자동차처럼 타고 다니는 운반용 수레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샀다 갈게요. 뭐, 그림을 잘 못 그린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여튼 카트를 할게요. 이거 얼마 주고 샀냐면 매입 금액은 1,000만 원 주고 샀다 할게요. 그럼 이때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은요, VT는 당연히 100만 원을 그죠? 부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뭡니까? 교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요, 전부 다 포착을 하고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빼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저기 말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다 받아 먹는다고 일단 그죠? 포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밑에서 그죠? 공제받지 못한 걸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바로 그죠? 공제받지 못한 면세 비율을 빼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요겁니다. 실제 기속에 따라 해당 매입액을 실제 기속에 따라 공제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 기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금계산서 예안 있죠. 세금계산 첫 번째가 이제 세금계산서 예안 매입세액은요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합계 이렇게 구하고, 네 번째가 뭡니까? 불공제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가 뭡니까? 우리 차감 소개. 뭐 이런 입장인데 말이죠.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지금 100만 원을 받아 먹겠다고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기타 없으면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돼 있는 거죠. 자, 해당 매입액을 뭡니까? 어디에 사용했냐면 얘를 뭡니까? 여기에만 사용했어요. 여기는 사용 안 해요. 오로지 이 매입 카트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과세 사업이 있죠. 요거에만 사용한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 매입액의 실제 기속을 아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지 기속이 아는 거죠. 그러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불공제할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불공제가 제로고 공제받는 거면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이 해당 매입액을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사용한다 하면 여기는 안 사용하고 그럼 면세사업에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요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세금 계산서를 받고 해당 매입액을요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이거는 부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 있죠. 여기에 사용했으면요 당연히 100만 원은 세금계 받아서 바로 포착하고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공이니까 여기 사용했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받아먹지 못하는 결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 매입을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쓴다. 과세도 쓰고 면세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제 기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거를 과세서 아니 면세서 아니 어정쩡하게 같이 쓰는 거야. 그럴 때 매입한 세액을 뭐라고 합니까?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00만 원 중에서 분명히 뭐예요? 면세에 사용하는 일정한 비율만큼은 공제받지 못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까 기속을 알면 얘 사용했으면 무조건 100% 공제, 얘 사용했으면 100% 부인인데 같이 쓰면 그러면 결국 면세에 사용한 일정 부분만큼은 부인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분계산의 방법은 바로 공통매입세액 100만 원 중에서 얘의 개념이 뭘까요? 총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면세 공급가액이 뭐죠? 우리 회사가 지금 15억인데 그죠? 여기에서 10억인데 토탈 과세 면세 합해가지고 10억인데 면세는 5억이라면요 이 비율이 얼마죠? 면세 비율이 50%죠. 50%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큼은요 불공이다. 그럼 여기서 금액이 50이 뭡니까? 그죠? 불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만 원만 공제받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따로 털어놨을 때 다 받고 다 부인했는데 같이 합하면 당연히 거기에 있죠. 면세에 관한 비율만큼은요 공제하지 않아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걸까요? 안분계산은 바로 불공제 매입세액 있죠. 도대체 얼마를 불공제해야 될지 매입세액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불공 얼마 할 거냐 그걸 구하는 그죠 조문이 바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하니까 여기에 면세 비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커스는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 이해됐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공통매입세액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해당 과세기간이죠. 해당 과세기간의 그죠 면세 비율이죠. 그럼 해당 과세기간이란 말은 예정신고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죠? 6개월. 기 단위의 면세 비율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도 그죠? 만약 1기에 예를 든다면 해당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합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기 합계를 아는 시점은 언제죠? 그러니까 6개월에 있죠. 매출액을 전부 다 뭡니까? 1기 합계니까 해당 과세기간 면세 공급가액의 그죠? 6개월치를 다 공급가액을 아는 시점은요. 최소한 6월 30일이 지나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7월달이 돼야지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정 때는 만약에 얘가 4월 10일 날 매입했잖아요. 그럼 예정 신고할 때 얘를 뭡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알 수 있는 시점은 확정 때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확정 때만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법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정신고 기간에 만약에 매입했으면 요때 예정신고 기간에 뭡니까? 나타나는 면세비율만큼 일단 부인하고 선부인, 예상치로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요. 확정 때 그 해당 과세기간을 아는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탭키가 몇 개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분을 했으면 안분한 거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확실히 아는 시점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탭키가 두 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일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일기를 예를 들게요.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뭡니까? 즉 1월에서 3월까지의 뭡니까? 면세비율하고 일기 합계 있죠? 합계 1월에서 뭡니까? 6월까지의 뭡니까? 합계 면세비율을 구하는 게 그죠?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를 딱 대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거. 시험 문제는 안분 정산이 나오거든요. 특히 정산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집어내야 될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바로 면세비율입니다. 면세비율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불공할 금액을 구하니까 불공 금액이 바로 비율이 뭡니까? 면세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정 때 어떻게 부인했고 확정 때 뭐 정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2기인데요. 그죠? 2기죠. 그죠? 요 예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2기의 예를 든다. 그럼 2기라면 가장 먼저 통제해야 될 게 뭘까요?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면세비율과 2기 합계 있죠. 그죠? 합계 면세비율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먼저다.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2기잖아요. 그죠? 2기에, 만약에 2기라면, 여기죠. 2기라고 하면. 자, 2기, 요 문제가 2기니까, 2기 예정신고 기간하고 2기 합계. 그러면 7월에서 12월 되겠습니다. 이 면세비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면세비율을 예시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50% 맞죠? 그죠? 토탈은 얼마면 1억이잖아요. 1억이 차지하는 면세 공급가의 비율은요. 50% 되죠? 50%.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은요. 60%죠.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얘가 50%잖아요. 얘는 지금 1억 중에 60%가 60%죠.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단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정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합계, 확정 비율이죠. 6개월간의 합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면세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일시 얘기해보세요, 이거. 아, 이런 게 약하구나. 그죠? 계산기가 있어야 되구나. 네, 그죠? 아, 이런 게 약하구나. 그래서 이거에 보면 55%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아, 이런 게 좀 약하네요. 그죠? 그래요. 이거는 50%, 얘는요. 55%다, 이 말이죠. 60%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55%가. 그럼 여기 55%를 딱 적어놔야 돼요.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 밑에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과세 면세를 겸하고 있는 우리 이익이 신고 자료고요. 그 66회인데요. 이게 이익 확정 신고 지분. 자, 이렇게 단 예정 신고는 어떻게 있습니까?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되었다,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200이죠, 그죠? 이 시점엔 공통 매입세액은 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쓰는 거 200에 대해서 정산할까? 이거는 예상치에 불과하죠. 그럼 얼마를 부인했을까요? 100만 원 부인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10월 25일 날 신고할 때 예정 신고할 때 있죠. 예정 신고할 때 얼마를 부인했냐 하면 200만 원 중에서 공통매입세 중에서 얼마를 부인했습니까? 50% 금액은 부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00만 원을 뭡니까? 부인했겠죠, 그죠?
그 정보가 여기 있잖아요. 하단에 있죠.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금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세무1급은 제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예정신고 때 얼마가 부인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신고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신고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2018년도에 이기니까 7월에서 9월 보겠습니다. 안분계산 들어갑니다. 안분계산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에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에서는 확정이 나오지만 예정때 한 것까지 레파토리 순서대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비율인데, 비율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당해 6개월의 과세기간에 뭡니까? 공급가액 기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정때는요. 당해 6개월을 못하니까 그죠? 예정신고 기간의 면세 비율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항목인데, 이제까지 시험 문제에서 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전부 다 뭡니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1번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하시고 좀 더. 자, 구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자, 우리 여기에서 구분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여기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구분은 이것이 뭐야? 구분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구분은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에 그냥 밑에 필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